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죠. 이제 여행 레저,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보복 소비, 다음은 보복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고요.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얀센 사전 예약이 북새통을 이뤘죠. 실제로 이제 얀센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18시간 만에 1차가 마감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시네이션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여행 산업 기저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 기저효과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에 대해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여행, 레저, 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이 봐주실게요. 네, 이거는 이제 백시네이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50%를 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16%를 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12% 정도 1차 접종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확인을 해보니 지금 미국에서는 성인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모두 다 접종을 마친 상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시네이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여행을 가장 제한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행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실제로 ETF, 글로벌 ETF 시장에서도 4월이랑 5월 달에 여행, 레저, 크루즈, 항공 관련 ETF들이 새롭게 출시되는 것 등 포스트 코로나를 다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별로 당연히 상이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선진국 중심으로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여행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는 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심리를 저희가 완벽하게 정확히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참고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이제 여행 플랫폼이죠. 부킹스닷컴에서 진행을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올해 진행을 한 결과니까 상당히 최근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전 세계 28개국 2만 8천여 명에게 실시간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약 66%가 2021년에는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렇게 뭐 당연히 코로나19 전 상황이랑 똑같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욕구는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놀랬던 부분은 지금 옆에 보시는 승진보다 여행이 우선시 된다라는 항목과 연애보다 여행이 우선시 된다라는 항목이 저는 상당히 되게 놀라웠는데 사람들이 보통 뭐 성취감,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이제 연애나 승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보다 여행을 더 가고 싶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66% 그리고 71%나 연애나 뭐 승진보다 나는 여행을 더 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으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여행 계획을 짜는데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많았고 2021년 여름에는 뭐 지금 이미 여름인데
뭐 7월, 8월 달에는 바다로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여행을 이제 코로나19 이전처럼 완벽하게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만큼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 4월 27일 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활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규모 콘서트가 진행이 되었고, 영국도 마스크 없는 축구 경기가 열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이제 5천 명을 데리고 콘서트를 노마스크로 진행하기도 했었죠.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제한을 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제재를 어떤 식으로 완화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백시네이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컨셉이 보복 여행입니다. 보복 여행.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뉴스나 아니면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복 여행이라는 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보복 소비라는 이제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여행을 못 갔으니, 이젠 나는 여행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조금 받아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이제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컨셉,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보복 여행이 뭔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보복 여행을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보복 여행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트렌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가늠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져온 그림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보복 여행이라는 컨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당연히 여행 레저 산업은 기저효과가 있을 산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았던 산업인 만큼 기저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기저효과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복 여행을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을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 봐주시면 보복 여행을 갈 생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러기지 히어로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캐리어를 배달해주는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2021년도에 진행을 했던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75% 정도가 네, 저는 보복 여행을 갈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당연히 30%로 대변되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하셨고 나머지 45% 분들은 안전해지면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복 여행에 대해 이만큼 공감하고 알고 있고 이게 트렌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5%나 된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국내 5월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를 제가 또 같이 가져왔는데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점도 저희가 꼭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전망과 소비 심리가 모두 긍정적인 상황에서 여행 제재가 이제 스멀스멀 풀린다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보복 여행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보복 여행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경제 회복 속도라던가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라던가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설문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계속 이제 세미나를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해봐야 될 건 만약에 보복 여행이 나타난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게 전개가 되는 방법과 시기 혹은 방향성을 저희가 알아야 보복 여행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행 레저 산업의 실적 혹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 그러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겼던 트렌드 중에서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보복 소비와 비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챕터에서는 보복 소비 패턴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 먼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샤넬 오픈런 굉장히 유명했죠. 원래는 9시에만 백화점에 가도 샤넬 백을 살 수 있었는데, 줄을 설 수 있었는데, 요즘은 오전 5시부터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보복 소비 패턴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나타났던 거를 저희가 이제 보복 소비라고 칭하는데, 국내 백화점 매출 중에 명품 비중을 보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확 늘어난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참고해 볼 만한 현상으로 제가 보복 여행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백화점 매출 내 명품 비중이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23%에서 31%로 8%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2021년 4월 기준으로는 35.4%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국내 가장 유명한 백화점, 3대 백화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데이터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보복 소비라는 트렌드가 코로나 때문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백화점 매출 비중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를 제가 연결고리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나는 건 실제로 명품 브랜드들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죠. 이제 ETF라던가 뭐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복 소비라는 트렌드가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럭셔리 브랜드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는 양호했죠. 브랜드별로 당연히 상이하기는 하지만 에르메스의 경우 명품 중에 명품으로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 에르메스 같은 경우 실적은 20년 3분기부터 전년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비 51.2% 매출 증가를 이뤄냈고요. 근데 이 데이터는 당연히 이 코로나19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을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그래서 코로나19 전 매출 연간 성장률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매출 연간 성장률은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연간 6.7%였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랬던 것을 감안을 하면 코로나19로 생긴 보복 소비라는 트렌드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죠. 이게 연간 성장률이 6.7%였는데 평균 연간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거는 보복 소비라는 트렌드 때문에 이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주가는 어땠을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르메스 주가는 작년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에르메스 말고 다른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의 주가도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고 실제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의 주가 방향성은 다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주가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났던 보복 소비라는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 뭐의 지수와 글로벌 여행 레저 지수, 그 다음에 국내 여행 레저 지수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복 소비는 글로벌 럭셔리 제품들의 소비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글로벌 럭셔리 지수, 글로벌 여행 레저 지수, 국내 여행 레저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글로벌 럭셔리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보복 소비로 인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글로벌 여행 지수는 코로나19로 하락했던 부분을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국내 여행 레저 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으나 6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반등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지수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2019년도 1월을 100으로 놨을 때 어떤 식으로 지수들이 방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복 여행이 보복 소비와 비슷한 패턴으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를 잡는다면 저희가 이제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림, 그리고 지수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해 볼 만한 지수의 방향성이고 그 데이터고 그래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복 소비와 비슷한 패턴으로 보복 여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아직 글로벌 럭셔리 지수에 비해서 글로벌 여행 레저 지수나 국내 여행 레저 지수가 많이 반등한 것이 아니라면 저희는 이제 여행 레저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제 기업들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ETF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소개해드린 상품은 타이거 여행 레저 ETF입니다. 여행 레저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낸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2015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고 기초 지수는 와이즈 여행 레저 지수입니다. 다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정보를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보유 종목과 산업 분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사, 숙박, 레저 업종에 이제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진칼, 아시아나항공, 파라다이스 이런 호텔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호텔신라, 하나투어 이런 여행 레저 관련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레저 관련되어 있는 테마인 만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나서 좀 랩업을 해보자면 이것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페이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시네이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융시장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아이디어와 여행 레저 관련 소비 패턴이 최근 회자가 되었던 럭셔리 제품들을 향한 소비와 비슷하게 전개된다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섹터에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과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여행 레저가 럭셔리 소비와 똑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보복 소비에 이은 보복 여행의 가능성도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컨셉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련되어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이제 여행 레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최근 많이 각광을 받았던 산업인 만큼 이걸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 김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